몇 년째 안 낫는 무좀, 여름마다 반복되는 무좀, 바르고 먹고 다 해봐도 안 낫는 무좀, 과연 나을 수 있을까요? 효과가 더 좋은 약을 사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약을 바르고 또 주변 환경까지 개선한다면 무좀 분명히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무좀에 걸리면 아프진 않은데 수포가 생기면서 엄청 가렵거나 아니면 발바닥이 벽돌처럼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고 또 갈라져서 발이 못생겨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좀이 생길 때마다 라미실이나 카네스텐 같은 무좀약 사서 나름 열심히 발랐는데 무좀이 잘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무좀이 나았는데 분명히 나았는데 또 재바르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흑초물이나 정로환을 물에 풀어서 담그는 등의 민간요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도 약사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무좀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약을 바르다가 잘 안 낫길래 중단하고 식초에 발을 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좀이 어찌저찌 나았던 것 같긴 한데 엄청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무좀이 쉽게 안 낫고 자꾸 재발하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저처럼 검증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사용했을 때. 둘째, 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셋째, 치료는 잘했지만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반대로만 한다면 무좀이 나을 수 있겠죠. 효과가 좋은 약을 사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약을 바르고 또 주변 환경까지 개선한다면 무좀 분명히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무좀이 왜 생기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은 피부 구조를 나타낸 건데 무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좀균, 즉 곰팡이균이 피부 각질층에 감염된 것입니다. 곰팡이균은 먼저 피부 제일 바깥층인 각질층을 감염시키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어요. 무좀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원인균 중 피부사상균 감염이 가장 흔하고요. 피부사상균 감염은 무좀, 즉 발 감염이 가장 흔하지만 발 외에도 다양한 부위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무좀의 발병률은 성인에서 50에서 70%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발병률이 엄청 높죠. 무좀 나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저분해서 생기는 질병도 아니니까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더 심해지기 전에 빠르게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좀은 크게 각질이 두꺼워지는 각화형,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형, 물집이 생기는 수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과 진료를 보지 않고 약국에서 무좀약을 구매하신다면 내 무좀이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어떤 무좀에 해당되는지 약사님께 설명을 잘 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본인의 무좀에 가장 적합한 약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좀 치료는 외용제, 즉 바르는 약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무좀이 매우 심하거나 손발톱 무좀인 경우에는 경구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용제로 완치가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식초물에 발을 담그거나 정로환에 물을 풀어서 담그는 등의 민간요법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질을 녹이고 무좀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좀의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무좀 병변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발 전체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르는 무좀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를 꼽자면 테르비나핀 성분의 라미실과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카네스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로트리마졸이 테르비나핀보다 더 다양한 곰팡이균에 광범위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칸디다균에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좀에는 칸디다균 감염보다는 피부사상균 감염이 훨씬 더 많은데요. 따라서 무좀에는 피부사상균의 효과가 더 좋은 테르비나핀 성분의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치료 속도도 느리고 완치율도 떨어지게 돼요.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약 대신에 테르비나핀 성분의 약을 한번 써보세요. 무좀이 더 빠르게 나으실 겁니다. 또한 테르비나핀은 하루 한 번 사용으로도 좋은 효과가 나오는 반면에 클로트리마졸은 하루 2번씩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에서도 테르비나핀이 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약사님 저는 라미실 쓰고 있는데요? 아니면 동네 약국 약사님이 라미실 같은 성분이라고 주신 약 잘 쓰고 있는데요? 왜 안 낫죠? 각화형 무좀의 경우 약물이 두꺼워진 각질을 뚫고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서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무좀약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두꺼워진 각질을 얇게 만들 수 있는 유리아 크림과 같은 약을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두 약물을 같이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크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난치성 각화형 무좀 환자들이 유리아 크림과 항진균제 이렇게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2-3주 후에 완치율이 100%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각질이 두꺼운 무좀이라면 유리아 크림과 무좀약을 꼭 같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효과가 좋은 약을 선택했다고 해도 사용 방법이 잘못돼서 무좀균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무좀이 쉽게 재발할 수 있어요. 발의 특성 때문인데요. 발은 양말이나 신발, 실내화를 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덥고 습해져서 무좀균 증식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을 바를 때는 항상 발을 씻은 후에 완전히 건조시키고 무좀약을 발라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채로 약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무좀약은 스테로이드 연고와 다르게 증상이 있는 부분에만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까지 같이 약을 발라야 돼요. 환부의 주변에도 곰팡이균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매일 꾸준히 약을 발라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완치가 된 이후에도 2주 정도 약을 더 사용하셔야 돼요. 완치 후에 바로 끊으면 2주 후에 재발률이 무려 10에서 2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쓰면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무좀약은 스테로이드와 달리 장기간 써도 부작용이 매우 적고 안전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효과 좋은 약을 쓰고 올바른 방법으로 약을 제대로 발라도 환경이 나쁘면, 즉 무좀균에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무좀이 완치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과 같이 습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하시거나 자주 방문하는 경우, 또는 장화나 안전화와 같은 땀 배출이 어려운 신발을 계속 신고 일하는 소방관이나 군인과 같은 직업, 또는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있는 영업사원 같은 직업들은 무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좀 때문에 직업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좀약 바르는 방법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좀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씻고 난 뒤에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잘 닦고 반드시 선풍기나 드라이 등으로 완전히 건조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중간에도 시간이 들 때는 신발을 벗거나 양말을 벗어서 신발과 발을 완전히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양말도 가급적 땀 흡수가 잘 되는 재질의 양말을 신고,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는 지간형 무좀인 경우에는 발가락 양말을 신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에는 무좀균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신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급적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실 때 신발의 종류를 바꾸기가 어렵다면 2개 이상의 신발을 구비해서 주기적으로 바꿔 신고, 안 신는 신발은 세척을 하거나 소독, 건조를 같이 하게 되면 무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테르비나핀 성분이 클로트리마졸 성분보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약은 바로 테르비나핀입니다. 테르비나핀과 같은 계열 작물 중에 나중에 출시된 성분인 부테나핀도 있는데요. 테르비나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항진균제 성분 외에 가려움증 개선을 위해 마취 성분이나 항염증 성분이 포함된 무좀약도 있는데,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복합제도 추천드리는 약입니다. 오늘은 무좀을 완치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겠지만, 어렵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느리더라도 분명히 무좀이 낫게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